자, 반갑습니다. 5월 14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지금 정확히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 어제 완화가 됐죠. 그런 상황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 되게 잘 나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호재가 나왔네. 하다 보니 다우의 몇몇 종목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상승장을 만들게 되었다. 어제를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자면, 이 관세 관련해서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호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트럼프가 중동에서 일거리를 엄청나게 많이 따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야, 이거 국외에 있던 유동성이 미국 내로 컴백을 하게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4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 상승률 자체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고착화된 인플레이션 문제가 상당히 해소가 된다라는 평가가 나오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5월 달에 이 관세 여파가 조금 있는 요거까지 완만하게 지나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물가까지 잡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그럼 곧 있으면 금리 인하의 확률이 확 하고 높아지게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트럼프가 얘기하는 요 금리 내려야 된다라는 압박은 현재 4.5에서 내년 지금 말 나오는 건 3% 아래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틀만 잡히면 그때부턴 속도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그냥 편안하게 쭉 밀고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증시 주목 못 받았던 종목들도 돈 들어오니 이제는 쭉 가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빅테크만 최근에 계속해서 올라갔는데 그 이외의 종목들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게 이러한 내용의 핵심이다. 이걸 감안을 하시면서 바라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6월에 예고된 FOMC와 7월에 예고된 FOMC 각각 지금 동결의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나오는 지표에 따라서 잘하면 7월부터 해서 속도가 조금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게 잘 되면 증시 선반영이라는 이 이슈에 기대감 섞인 시선 가져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국제유가는 WTI 기준 63.67달러, 좀 오르긴 했어요. 2.78% 정도. 그래도 여전히 과거보단 좋은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채권은 약세, 달러는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근데 달러는 왜 떨어지고 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러한 여파들 때문에. 그런데 요러면 한국 증시랑 어떻게 연결해서 생각을 할 수 있다? 원달러 갭이 좁혀지면은 해외로 나갔던 이들 가만히만 있더라도 환차손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손실을 최소화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국내장에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움직임이다 정도로 짚어보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외에 보면 좋을만한 내용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중국 히토류 관련해가지고 수출 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국도 여기에 걱정하는 기업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이건 곧 잘 지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반도체를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HBM 같은 거 들어가잖아요.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기회는 여전하구나, 천천히 바라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머스크 스타링크 사우디내 항공기 선박에 위성 인터넷 제공한다라고 하는데, 이거 말고도 지금 SKT 사태가 있는 한국으로도 잘하면 빠르게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위성 쪽으로 해서도 한번 바라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AI 쪽이 워낙 잘 나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실시간 자막이나 음성 명령 이런 것부터 해서 다양한 쪽에 이게
확장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쪽으로도 또 사업이 확장되는 이러한 기업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랑 정상회담이 어느 정도 예견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유럽 쪽에서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잘 통한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대감 요거 한번 가져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마트폰이 얇아지고 있어요. 요즘 삼성 되게 잘 팔리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부품도 고도화가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실적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건 기대 한번 하면서 보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GM,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배터리 또 하나 이렇게 양산한다라고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전기차 판매량이 좀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은 확실하기 때문에 캐즘 이슈 몇 년 정도 지나면 곧 해결될 수 있겠구나라는 관점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접근 한번 해보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관련으로도 좋은 얘기 많이 들려오고 있고요. 트럼프의 약값 인하 관련해서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연결 잘 된다면 쭉 한번 밀고 가보는 거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좋습니다. 뭐 이거는 건드릴 게 없죠. 그런 상황에서 올해 많이 더울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들려와가지고 에어컨 공장이 계속해서 가동이 되고 있다라고 하니 아이스크림부터 시작을 해서 맥주 등등까지 이건 같이 엮어 지금부터 바라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자, 요렇게 해서 오늘 시장 정리 딱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 같이 한번 이런 내용 공부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셔 요거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신 여기서 하트나 따봉은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개별 종목 이제부터 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네이버와 카카오, 네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바닥 좀 잡히면서 입질 오고 있죠. 뭐 일정이 그렇게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정확히 뭐가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나오는 뉴스로 한국 쪽은 이게 핵심입니다. 대선 지금 홍보 본격 시작, 정책 막 나오고 있죠. 그랬을 때 AI를 이 메인으로 두는 게 되게 많은데, 근데 이거 만약에 시작을 한다라고 칩시다. 누가 제일 수혜를 많이 받게 될까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점유율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쪽 위주로 올라가겠죠. 그랬을 때 네이버 카카오 이거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은 진짜 좋은 내용 나오고 있구나. 요거 하나만 하더라도 그냥 편하게 보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주 일요일 날 TV 토론 있으니 여기서 단기 변동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 첫 번째로 두고 그럼 이제 근본적인 상승 요인 뭐가 있는지 요걸 좀 보도록 하면 지금 미국에서 빅테크 쭉 올라가고 있죠. 네카오는 여기에 영향받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는데 근데 여기에 상승에 조금 가속도를 보여준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 둔화됐습니다. 낮게 나왔어요. 그러면 야 이거 금리 인하 가능성 높아지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기대가 커지면 그럼 당연히 성장주인 빅테크 이들은 이 유동성을 빨아먹는 괴물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더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더욱더 미래 배율을 끌고 오는 거죠. 그러면 요거 하나만 해도 좋은데 근데 지금 중국에서도 금리 인하 예고가 되고 있고 유럽에선 이미 시작을 했고 그러면 이러한 자금들이 차근차근 빅테크 위주로 몰리게 된다면 그럼 테마성 때문에라도 해외 쪽에서의 이런 것 때문에 한국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미국도 결국에 3% 아래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게 중론이거든요. 물론 내후년까지 보긴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이랬을 때 한국과 금리 차이가 좁혀지게 되면은 환차손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투자하는 이런 모습까지 보여주게 된다면 여기서 또 한 번의 파동 나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요런 게 이제 앞으로 주요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나마 리스크가 있는 건 뭐가 있다? 일단 지금 관세 관련 이야기는 5월달 지표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 발표된다? 6월달에. 그리고 지금 90일간 협상을 해가지고 관세가 이제 계속해서 낮춰지는 건데,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제대로 해결을 못해서 나중에 막 100몇십 프로로 다시 복귀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 그럼 리스크는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튕겨 올라가게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 해결 잘 되고 그리고 6월달 봤는데 안정적이고 7월 예상치가 생각보다 되게 낮다면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 속도 미국에서도 할 거고 그러면 7월은 안 되더라도 그 다음번 9월에는 잘 되는 모습 보여주면서 그럼 이게 이제 증시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은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우상향 하겠구나 이걸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까지 갈 것이냐라는 걸 봐야 되는데 이건 계속 말씀드리는 예시가 2019년에 있습니다. 당시 2.5%였던 금리가 1.5까지 떨어지면서 어떻게 됐죠? 계속 올라갔죠. 금리 인하 안 했을 땐 횡보하고요. 인하 시점이 될 때마다 한 번씩 고점을 뚫었습니다. 이건 네이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도 금리 인하를 했을 때 박스 돌파 그런 다음에 횡보하다가 다음 회의 때 만약에 금리가 동결돼 횡보하다가 인하하면 한 번씩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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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3% 아래까지 떨어질 때까지 요게 크든 작든 만들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 그대로 밀고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네이버의 실적은 순수하게 좋아지고 있잖아요. 얘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파급을 많이 주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그리고 이것도 2019년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진행이 되었다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죠. 이걸 여기에 대입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급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보도록 하면 일단 외국에는 입질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기관만 네이버 쪽에서 들어오면은 거기가 이제 곧 있으면 바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카카오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 바닥은 네이버 여기 파란색 선 241선 1순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올라간다면 어디를 돌파해야 된다?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리지만 61선 돌파부터면 조금 힘이 없다가 여기 돌파하면 여파가 좀 셀 겁니다. 솔직히 여기서 21선 돌파해서 올라갔을 때보다 61선 돌파했을 때 파동이 큰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좀 굵은 걸 먹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목표는 당연히 박스 상단이고 여기마저 금리 인하 이슈랑 엮이면서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얘는 네이버 웹툰 말고는 다 여기에 묶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영광 또 한 번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 따라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렴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꾸준하게 떨어지는 우하향 이제 곧 있으면 반전이 나올 수도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쪼개진 회사가 너무 많습니다. A부터 시작해서 뱅크 등등 많잖아요. 그렇다라는 건 고점을 여기 회복할 가능성은 낮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단기 추세는 셀 수 있어도 장기 추세는 네이버보단 약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몽골 바탕으로 글로 쓰며 영상 최종적으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자면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뭐라고요? 대선 테마 단기로 기대해 볼 법한데 결국에 금리 인하가 메인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보여지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그냥 망설이지 말고 홀딩하다 보면 저 위까지 갈 수 있다. 길게 보도록 하자. 그리고 수급은 외국인은 지금 입질이 오고 있는데 기관 들어와야 이때부터 본격 시작이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241선 그리고 61선 돌파했을 때 박스권 상단 이렇게 보시면 되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수렴이 지켜진다는 가정 하에 위에 있는 노란색 480을 돌파하면 이때부터 추세의 반전 기대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으면 좋겠고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남은 시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며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마무리하며 여러분들 모두 남은 시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린 게 제대로 작용을 했으면 좋겠네요.